자, 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장타신호, 매도신호 집중 연구 시간입니다. 즉, 장타신호, 매도신호가 자주 출현하는 마디가와 또 그 근처의 눌림목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도 대응은요, 매수보다는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매수는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어떤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눌림목 공략이 조금 수월한데요. 매도는 떨어질 때 거의 묻지마 매도, 도미노 매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요. 먼저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중심선 싸움에서 매수세가 지고 매도세가 이겨서 시장이 아래로 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용어 정리를 잠깐 하자면, 자, 노란 실선은 시장의 중심선입니다. 시장의 중심선은 여러분들의 허리, 시장의 허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허리 아래에서 놀면 우리는 매도 대응을 한다. 그게 원칙이고요. 이 하얀 땡땡이는 뭐냐면 제가 이름을 하중심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래 하자를 붙여서 시장이 아래로 가는데 한 번 쉬었다 가는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파란 선은 뭐냐면 전저중심입니다. 또 시장이 전저가를 깨면 한 번 더 아래로 파동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전저중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신규로 출현했을 때 보통 중심선, 하중심, 전저중심, 그리고 중간에 실선들 중간 마디, 그러면 총 5개의 마디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거의 장타 신호는 매도 신호가 출현하고요. 그 근처의 마디가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진입 타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9월 2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12시 25분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됐고요. 차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장타 신호 4인방을 같이 세팅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시장의 중심선 15534 아래에서 신호가 나왔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장타 신호,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눌림목은 중심부터 보통 파란 선이죠. 이 구간에서 형성되는데 이것도 좀 더 우리가 범위를 축소해서 보면은 그 중에서도 하중심이 메인이다. 그러면 15516 근처가 나는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새벽 2시가 되니까 눌림목이 또 한 번 오는 거죠. 15516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타신호 4인방을 따져보니까 얘가 을선 아닙니까? 그쵸? 516 매도 진입. 자,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갑까지 가겠다. 보면은 새벽에는 그런 논리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요령 있게 하면요. 신호가 나오고 나서, 그쵸? 바로 대응해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장타 신호는 긴 파동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눌림을 주면 이런 눌림 공략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시 25분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고요. 이날은 조기 종료가 돼서요. 새벽 2시면은 시장이 끝나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연장 파동으로 시작하는데, 자,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장타 신호는 그 다음날로 연장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논리로 보니까요. 아침에 시작해서 보니까 바로, 그쵸, 하중심 15510이 두드려 맞으면서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이 장타 신호 매도의 영향으로 한 번은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장타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오면 중심선부터 하나, 둘, 셋, 넷. 요 구간에서 거의 눌림목이 형성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4인방 중에서 센 돈, 값선 자리가 어디죠? 마디 자리잖아요. 15510이잖아요. 아, 그러면 15510에는 저항받고 두드려 맞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서 15510 매도가 타점입니다. 그쵸? 자, 15510. 한 번도 주고, 두 번도 주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된다면, 바로, 자, 한 박스, 뭐, 두 박스, 세 박스. 이런 식으로 빠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9월 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10시 50분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고요. 자, 시장의 중심이 15508입니다. 자,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중심선은 이탈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선진입을 했는데요. 중심선을 올라탄다고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간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또 신호가 아직 매도 유지 상태라면 내가 선진입 508에 했는데 여기서 조금 올라왔다 손절,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3시 이후로 움직이는 게 진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시간대가 3시 25분이고요. 슬금슬금 중심선이 무너지고요. 그쵸?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되면 주로 눌림목은 중심부터 중간마디, 그 아랫단, 그리고 그 아랫단까지다. 아니면 그 아랫단 파란 땡땡이까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트려 추격합니까? 현재가 눈에 보이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이 구간이잖아요. 그쵸? 중심선에 못 들어갔더라도 15498 혹시나 마디 자리로 계산하면 487이 무너질 때,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도의 A 플러스 진입 타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도미노로 1, 2, 3까지 한 두 박스 반 이상 빠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시장의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얘가 갑선이잖아요. 갑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미국장을 기다려 보니까, 자, 볼게요. 왔다 갔다 하는데 장타 신호는 계속 매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장타 신호,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눌림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럼 시장이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 가겠죠?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여기죠. 1호 466이 여기가 마지노선 아닙니까? 그쵸? 466이 무너지면서 짱대 음봉 떨어지면서 시장은 완전히 지옥행 열차를 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9월 1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다 보면 또 이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이 눌림목도요, 거의 일정한 비슷비슷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마디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마디가 갖고 타점 잡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습득해도 매매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9시 50분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중심선 650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매도 신호가 출현됐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까지가 매도의 영역인데요. 자, 보통 물리더라도 627 매도해서 올라오더라도 물리더라도 그냥 보통 메인 마디에 진입하는 게 정석입니다. 자, 627 매도, 그쵸?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갑을병정 중에서 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갈 때도 땡겨버리면, 이렇게 보면은 갑을병정 중에서 을선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을선이 무너지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627 매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아랫단까지 한번 빠졌죠. 그리고 갑선까지 무너지니까 시장이 어디로 간다? 그쵸? 지하 5층까지 빠진다. 그래서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올라가나, 그거는 장타신호 4인방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만 지금은 장타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눌림목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의 메인 마디가 하중심이니까 보통 627 부근에서, 하중심 부근에서 위아래로 흔들다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2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아침 9시 55분이 되니까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고요. 이날 시장의 중심은 14909예요. 중심 아래에서 놀고 있고요. 또 갑을 병정을 보니까 얘가 을이에요. 갑은 저 위에 있고 갑, 을, 병, 정인데요. 자, 헷갈리니까 삭제하고 보면은 자, 이제는 마지노선이 초록이 정이고요. 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눌림목은 중심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요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라오면 488에 14888에 매도를 치고 싶은데 시장이 보니까 그 전에 그 아랫단 마디 877에서 힘겨루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14888보다는 14877에 진입을 하고 14888까지 올라와도 나는 버팅기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대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14877 진입. 그러고 나서 보면 시장은 지금부터 이제 내리막길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자, 눌림의 마지노선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시장이 장타신호 4인방 정이죠. 초록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시장이 골로 날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큰 파동을 먹으려면 좋은 타점을 진입해서 버티면 금세 수익이 나는데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자리에 따라가고 그러면은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10월 3일자 차트인데요. 8시 35분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고요. 그쵸?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냥 신호가 나오면 신호 근처 마디가에 진입하라.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장타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은, 그쵸? 중심선부터 마지노선, 파란 선까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을과 갑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을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을을 삭제하고 갑만 남았는데 장타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온 게 거의 갑선이잖아요. 갑선이면서 우리가 매도 눌림목의 마지노선이잖아요. 그 자리가 포인트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14909가 되겠죠. 그러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눌림목의 마지노선, 또 장타 신호 갑선,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909에 들어가면 최소한 한 박스는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909 진입. 한 박스 나왔죠? 그쵸? 한 박스. 좀 버팅기게 했더니 장타 신호 더 봤더니 자, 두 박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매도가 거의 두 박스니까 150틱 정도 파동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7일 차트 보겠습니다. 8시 5분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고요.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눌림목은 현재 러닝 타임에서 보면 중심부터 중간 마디부터 하중심. 요 사이는 다 매도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질 줄 알고 212가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쵸? 또 어떤 사람은 좀 신경 써가지고 매도인데 여기 꼬리 달았으니까 나는 241에 들어가야지.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갑선 자리를 따져보니까 이 자리잖아요. 그쵸? 248 되겠네요. 다 맞는 자리인데 일단 시장이 매도가 유지되면 버팅 일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손절 150틱을 놓는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이제는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니까 자, 216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거기다가 장타 신호 4인방에서 갑 깨졌군요. 을 깨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확인하고 눌림목을 들어가는 1호 226도 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보면 시장은 자, 아랫단으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빠졌다. 그래서 보면은 빠지는 패턴도 거의 비슷하고 눌림목도 거의 비슷하니까 중요한 거는 좀 물리더라도 신호가 계속 유지된다면 버티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너무 장타 신호가 어떤 출현했을 때 급하게 안 들어가고 천천히 대응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눌림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0월 25일 날 차트 보겠습니다. 2시 25분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됐습니다.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눌림목은 제가 엄밀히 따지면 중심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는데요. 그쵸?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하중심도 여기서 한번 깼잖아요. 그쵸? 깼기 때문에 신호가 나왔는데 그 구간에 눌림목의 마지노선이 어딥니까? 15767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갑자리니까 나는 14767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눌림목의 마지노선에서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갑과 을이 있으니까 767이 무너지면 한파동은 나오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14767 매도. 그러면 벌써 여기서 한 박스가 우르륵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14767, 그쵸. 저항받고 또 한 박스 나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열릴 때까지 한번 그냥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어차피 장타 신호가 매도고요. 중심선 아래니까 얘네들이 매수가 매도로 바뀌는 구간이 이 구간이잖아요. 보이시죠? 이 구간이 벌써 확대해 보면 눌림목 마지노선 14767을 살짝 건드리면서 시장이 빠진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된다? 그냥 개폭락을 하면서 이렇게 빠졌다. 그쵸? 그래서 나스닥은요, 약간의 융통성도 필요하지만 순발력이 없으면 시장 대응이 아주 힘듭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0월 31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차트 한 10개 정도 봤는데 거의 패턴이 유사합니다. 그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못 찾아내면 그것도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보통 눌림목은 중심부터 하나, 둘, 셋, 넷 요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하중심이기 때문에 하얀 땡땡이 근처가 자주 나옵니다. 거기가 14379예요. 보니까 그리고 갑을 병정 자리에서 보니까 까꾸로 갑, 을, 병이네요. 병자리니까 나는 얘도 매도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14379 매도가 되겠죠. 그쵸? 14379 매도.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무너지니까 을까지 빠지는 거고, 을이 무너지니까 갑까지 빠지는 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초저녁에 거의 4박스 정도 나왔으니까, 2박스네요. 2박스 정도 나왔으니까 최소한 150티 이상은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0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아침 8시 10분이 되니까 뭔지 모르지만 짱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시장의 눌림목은 중심부터 하나, 둘, 셋, 넷 요 구간에서 형성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보니까 제일 만만한 자리 하중심 하얀 땡땡이 15869가 아침 10시에 턱 찍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그 중간 마디 15862가 되겠죠. 왜?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진행 중이고 혹시나 4인방 중에서 갑자리 근처가 862이기 때문에 862가 무너지면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갑이 무너지니까 그 아랫단으로, 그쵸? 그 아랫단으로 한 박스 이상 빠지지 않겠어?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죠. 15862 매도. 자, 그리고 이 자리가 뭐죠? 장타, 눌림목의 마지노선이잖아요. 그쵸? 855가 무너지면서 바로 그 아랫단으로, 자, 쭉쭉쭉쭉쭉 한 박스 이상은 매도 파동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1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9시 54분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여태까지 보여줬던 매도 패턴하고 좀 틀려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온 게 마디 자리로 따지면 거의 중간 마디 16050이 무너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중심선은 16032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선 위에서의 매도입니다. 그쵸? 자, 이럴 경우에는 뭐 바로 들어가도 수익을 주나 원칙대로 한다면 중심선이 무너져야지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나는 중심선이 깨지는 걸 확인하고, 이제 무너졌잖아요. 확인을 하고 이 구간에 눌림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심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시장이 골로 가겠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눌림은 내가 뭐 이 아랫단 하얀 땡땡이 무너질 때 쫓아가 들어야되는데 그럴 바에야는 여기 중간 눌림 뭐 1602로 이렇게 툭툭 건들잖아요.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냥
낚시질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대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왔다 갔다 하다 1602로 주네요. 그쵸? 또 왔다 갔다 하니까 1602로 두 번 주고 계속 하얀 땡땡이까지 반 박스 빠졌다가 또 02로에서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 장타 신호 갑선이 무너지니까 시장은 버팅기기 하다가 도미노로 왕창 빠졌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요, 중심선 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는 바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중심선이 깨지는 걸 확인하고 그 아랫단에서 눌림목을 돌아가도 괜찮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1월 28일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 보니까 전날 6시 40분에 종가가 장타 신호가 일단 매도 신호가 출현되면서 끝났습니다. 저는 항상 나스닥 차트가 종가 부근에 어떤 신호로 끝났나를 항상 유심히 보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땅 하고 그 다음날 시작해서 보니까 시장의 중심선 16009를 돌파 못하면서 그쵸? 9시가 넘으니까 짱대 음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가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차트를 끼고 있다면 현재가에서 내가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자리가 16009 중심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한 박스 정도는 파동이 나왔고요. 또 장타 신호 4인방을 보니까 갑을 병정이 있는데 뭐 헛갈리니까 초록이도 지우고 파랭이도 지우고 보겠습니다. 일단 갑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하다.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심선에 들어가서 뭐 거의 한 박스 파동이 나왔는데요. 나는 유럽장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네요. 유럽장 때 자 4시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눌림목은 여기서부터 여기 그 아랫단까지 형성되는데 그럼 모토로 우리 벌써 16 빵빵빵이 깨지면 이 근처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그럼 벌써 여기 신호가 빼꼼히 나오면 꼭 16 빵빵빵이 아니래도 요 구간에는 나는 매도 진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15990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한 박스 더 그쵸? 이런 식으로 두 박스까지 나왔네. 이런 식으로 매도 파동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요. 장타 신호, 매도 신호가 출현했을 때 근처의 마디가와 눌림목 공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잘 습득하고 거기다가 약간의 융통성만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지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